오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경제정책을 설계했다는 분들이 최근에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이노믹스의 세례자들 또는 설계자들의 기회주의자적인 변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을 하면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번영과 또 불평등 해소가 올 것처럼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2년 만에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날 동아일보가 이 제이노믹스 설계에 참여했던 학자 4명의 인터뷰 기사를, 타이틀은 소주성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 빨리 가려다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갔으면 이런 실패가 안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민간 일자리 확대 밑그림하고 달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의 등을 해서 이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하고 주 52시간제가 다른 정책하고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또 조절에 실패했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은 양극화 해소 정책을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라서 실패했다 그러는데, 아니 이 제이노믹스 해가지고 선거 공약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2020년에 10,000원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설계했던 것보다 늦게 갔는데 빨리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보다 지금 천천히 가는 겁니다. 2020년이면 내년에 10,000원까지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 8,000 몇백 원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정책하고 보조 맞췄으면 부작용이 없었다? 다른 정책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은 크게 보면 하나는 소득도 올리고 가계를 비용을 절감시켜 주겠다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통신료 인하하고 반값 등록금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가계 소득 절감의 정책들이고요. 그 다음이 노동시장에 그 일자리를 늘려서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고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노동시장의 규제 강화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재벌들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공정경제 정책으로 규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안 했나요? 우선은 가계비용 인하나 뭐 반값 등록금 같은 거가 지금 그거 해갔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을 거, 얼마나 도움이 됐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4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이재명 도지사 밑에서 경기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이한주 박사라는 분입니다. 제가 누구 말을 전해서 얘기를 전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 양반이 뭐 어떤 자리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수구 꼴통놈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분 같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아무 데나 뭐 저를 잘 알 것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소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제 1분과 위원장이었어요. 선거 공약도 들어있고 자기네 5개년 국정운영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 있었던 시급 10,000원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경제가 그 정반대로 나타나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를 추진할지 조율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무슨 사기적인 발언이에요? 자기들이 공약 다 하고 그거보다 늦게 갔는데도 이렇게 냈는데, 그때 마치,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잘하면 총수요 확대로 연결되지만 공급을 감속시킬 수도 있다. 이거 제가 임금주도 성장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잘하면이라고 이런 것 된 적 없다. 개방경제에서는 이거 과격하게 올리면 다 줄어드는 거라고 있다는 거 얘기했죠. 국정기획에서 논의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했다는 생각이다. 마치 이 기본 설계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모순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성장은 산업 구조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혁신이 책임인데 마치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이 전부인 것처럼 의미가 줄었다. 이 양반들은 사회가, 정부가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자기네가 디자인하면 디자인대로 올라가는, 이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식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오만한 착각입니다. 세상이 복잡계고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혁신성장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그러면 그 산업구조 조정을 1년 만에 할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이 있습니까? 교육개혁을 해가지고 1, 2년 안에 교육개혁 혁신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네. 이건 다 중장기적인 과제죠. 그래서 마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의미를 줄었는데 4차 산업혁명 위해서 이 정부가 뭐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규제개혁이 전부인 것처럼 의미가 줄었다는, 규제개혁을 뭐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의무로 해서 지금 경제가 침체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그 그럴싸한 얘기를 쓰면 막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면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 공약했고 자기네 썼던 국정기본계획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뻔히 아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 서강대 교수님 있죠. 이분 국정자문위회 그 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사표를 내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아까 앞에서 이한주 그 박사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제가 그거 이론을, 기업 경쟁력 올려서 일자리 늘리는 건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무슨 산업 구조 조정하고 교육 혁신을 하려고 했었는 건데 의미를 줄여서 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돼요. 저거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52시간제하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빠른 길을 택했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 이거 본인이 참여해가지고 사람 중심 경제란 말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그거 반영된 게 소주성이고 그게 정책 공약으로 시급 1만 원 나온 건데 마치 자기는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인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시급 1만 원은 처음 듣는 사람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는 채 정책이 진행돼 기업 부담이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시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제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약속을 했을 때 디자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주체 의지가 죽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점이 정부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다. 멧돼지가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 작물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밭 자체가 엉망이 된다. 경제 정책은 짧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추진해서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했다. 문재인 경제 정책하고 아무 상관없이 밖에서 비판했던 저 같은 사람 입장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기본 설계했다는 사람이. 이 정책공감 국민성장의 일자리 추진단장이란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도 뭐라 그러냐면, 초기 경제정책 방향은 단순한 분배 확대가 아닌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주도하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이름 붙였잖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 주도가 돼서 일자리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하는데 성장 정책이라고 당신들이 사기쳐놓고, 그런데 분배만 했다. 당신들이 분배하면서 그 성장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일자리 주도 늘리는 방식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줄은 거지. 그리고 여기서 소주성이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양질의 고용 확대와 임금 수준을 자유롭게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게 무슨 사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올려주겠다는 게 어떻게 2020년까지 3년 사이에 6,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리면 생산성을 3년 만에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40% 50% 올리는 그런 마력의 비법이 어디 있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었고 양질의 고용을 확대해가지고 고용을 확대해서 임금을 놀리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정반대를 얘기했어야 되겠네. 노동시장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창업이 막 이래되고 혁신을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산업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의 공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는다. 누가 감시 없으면서 작동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저게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이노믹스는 대선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논의해오는 정책적 지향점이 만들어서 모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방향은 옳다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방향이 옳으면 뭐합니까? 옳지도 않죠.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와야 옳은 정책이지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건데 뜻이 좋았다고. 자기들의 상상력이 그냥 상상력이 그 논리를 벗어난 상상력이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거와 같았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제일분과위원으로 했던 충남대 경제학 교수라고 정세은이라는 분이 지금 이거 옹호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도 못하고 노동시간 그 52간자를 왜 유예를 줬냐면서 진보 진영에서 개혁 속도 느리다고 비판이 나오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과도한 정책이라는 거 양쪽에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중간이니까 양비론에서 옳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부울경에 제조업 기반이 와야 돼 제조 역량이 줄어드는데 지역의 위기 지역 대응 예산이나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 마치 거기다 지금 돈 주었으면 정부가 돈을 썼으면 조선업에서 구조조정 안 해도 되고 자동차 한국 GM도 군산공장 안 없어지고 막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조조정 해야 될 산업은 그냥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돈 많이 풀었습니다. 풀었다고 해서 그게 지금 그리고 제조 역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보조금으로 좀비 경제를 확대하는 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 얘기 안 하는 거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거 있죠. 2009년부터 16년까지 4차 산업형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화장품, 로보트, 전지산업, 의료산업 이런 사는 데서 상당히 제조에서 우리 경제는 이미 구조조정 중에 있었고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리고 노동규제를 하고 노사 간의 그 질서를 허틀면서 전부 지금 투자 안 하고 고용 추리는 쪽으로 다 갔는데 마치 여기다가 좀비 경제 확대했으면 됐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공정경제와 혁신경제, 인프라 제도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빨리 성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데 공정경제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얘기죠? 혁신경제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타다 못하게 한 게 혁신경제 한 건가요? 인터넷 은행 못하게 하고 은행법 개정 안 하는 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데이터 관련 3법 지금 통과 안 시켜주는 게 혁신경제 하는 거예요? 근로장려금 확대 등 복지제도는 이미 성과가 나고 있다. 아니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득 격차가 확대됐는데 무슨 성과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그거야 당연히 뭐 성과 나죠. 근데 그게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안 만들고 잠재 성장률 높이고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방향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착한 소리고 아름다운 소리고 유토피아적인 얘기라고 해서 방향이 옳았다고 그러면 결과가 그 방향으로 가야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이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경제학자 4명은 이게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은 대체로 높게 평가했다. 방향이 옳다라고 지금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김광두 위원장 얘기는 방향도 옳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안한 거 했다고 얘기하는 거가 그럼 문재인 정책이 어디 반영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기득권 측이 공고해주고 불평등이 커진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득권 측이 더 공고해졌다는 증거가 뭐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에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불평등이 커졌다. 불평등 커진 게 더 못 사는 나라가 된 거냐 하는 거예요. 불평등이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불평등은 YS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커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평등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옳지 않은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그림이었냐. 제가 그 정규제 TV에서 당시에 5명의 후보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쭉 봤습니다.
지금 일자리 만들다는 게 보시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 다 52시간제 같은 규제, 일자리 단축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일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전혀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의한 창출 방식이고, 그거 지금 한 거예요. 52시간.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창출해서 80명에서 100만씩만 개 만들다. 문재인 했어요. 그거 만들었죠. 했는데 지금 어떤 꼴입니까? 노인들 알바 자리만 만들어졌고, 30대, 40대 좋은 일자리 다 파괴된 거잖아요. 유턴기업 활성화한다는 홍준표 대표한테 뭐 유턴기업 운영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이건 짜줄 것도 없고, 창업 활성화 하겠다. 오늘도 뭐 벤처 투자, 엔젤 투자 최고로 일어났고 있다는 소리 많이 하는데, 그건 문정부 정책과 아무 상관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벤처는 다 활성화돼 있고, 엔젤 투자 있고, 벤처 투자가 닷컴 시대 때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해서 했다는 얘기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년 고용 할당제 이런 규제만 하죠. 그래서 제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게 근로시간이 과중하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축이 왜 위험하냐. 우리나라 노동시간 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빨리 단축해온 나라라는 거 제가 여러 가지 번 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1인당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을 다른 나라보다 일을 더 길게 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생산성 안 올리고 어떻게 노동시간을 단축하죠?